검찰이 대구 퀴어 문화축제를 방해한 혐의로 피소된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퀴어 축제 조직위는 강하게 반발하며 항고했습니다. 비슬산의 사계절을 담은 빵이 출시됐습니다. 사색 비슬이라는 립빵은 지역 특화 상품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년 전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성소수자들의 축제, 퀴어 문화축제 당시 대구시가 이를 막아서면서 집회를 보장하려는 경찰과 시 공무원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당시 퀴어 축제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전 시장을 상대로 고소를 했었는데요. 1년 반 만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직위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고했는데요.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6월 대구 동성로에서는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 문화축제를 행정 대집행을 통해 막으려는 시 공무원과 적법한 집회를 보호하겠다는 경찰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그해 11월 축제 조직위와 대구 참여연대는 홍준표 전 시장과 대구시 간부들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 뒤인 지난달 23일 대구지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퀴어 축제 조직위는 검찰이 노골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상황은 해외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는 등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구 퀴어 문화축제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엄포로 많은 시민들이 위협을 느껴 축제에 참가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처럼 유형, 무형의 실질적인 피해가 막심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혐의 없음 불기소 처리를 하였습니다. 고발 사건은 3개월 안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 내규를 어기는 등 여러 절차적 흠결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500명을 동원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500명을 실제로 동원했는지, 그날 누가 근무일이었고 근무일이 아니었는지, 그날 그리고 다쳤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얼마나 다쳤는지 이 정도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홍준표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대구지법은 퀴어 축제 조직위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직위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도 마찬가지 결론이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검찰의 봐주기식 불기소 처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축제 조직위 역시 검찰에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를 제출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비슬산의 사계절을 담은 빵이 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달성군의 지역 특화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색 비슬을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줄기의 산등성이를 본떠 만든 빵. 각각의 다양한 색감은 마치 사계절을 표현한 듯합니다. 달성군 농업기술센터가 개발한 사색 비슬이라는 빵입니다. 비슬산의 사계절을 모티브로 만든 빵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벌써부터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로니아 청으로 만든 아이싱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달콤하고 또 적절한 마들렌 느낌의 그 맛이 그 아메리카노하고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사색 비슬에서 사계절을 표현하는 제빵 재료는 모두 달성군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입니다. 봄에는 아로니아, 여름에는 미나리, 가을에는 우엉, 겨울에는 연근이 재료로 사용됩니다. 사색 비슬은 지난해 비슬산을 형상화한 제빵용 금형 디자인으로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현재 상표와 포장 상자에 대해서 디자인 특허 등록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농가의 소득 정리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개인 제과점에서도 매출에 도움이 되는 서로 상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색 비슬은 현재 육아읍에 있는 베이커리 전문점을 통해 소비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달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제과점을 대상으로 사색 비슬에 대한 기술 이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파크골프가 새로운 인기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시니어 스포츠로 출발했지만 점차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는데요. 파크골프가 새로운 레저 스포츠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파크골프 학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성군 위천 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영진전문대학교 파크골프 대회. 강변을 따라 조성된 필드 위에서 선수들이 멋진 샷 대결을 펼칩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영진전문대 골프 경영과 재학생과 졸업생 580여 명. 동문들끼리 서로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면서 화합하고 교류하는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대학 파크골프 경영과는 2022년 전국 최초로 개설된 파크골프 관련 전문학과로 첫 해 입학생 32명에서 출발해 지금은 200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인구가 급증하고 따라서 관련 산업과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과가 지금 4년째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4년 동안 계속 해마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신입생 중에서 직장 다니는 분들 30대, 40대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대한민국 파크골프 산업이 그만큼 붐업이 되고 나중에 취업이나 사업의 길을 모색을 하려고. 이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는 구미대학이 파크골프 지도과를 개설한 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파크골프 관련 학과나 교과과정이 신설되고 있는 추세.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국내 파크골프 인구는 2019년 12만 명에서 지난해 4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파크골프장도 2019년 300여 개에서 지난해 700여 개로 급증했습니다. 파크골프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각 지자체들도 파크골프장 조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달성에서는 이미 10군데 214개 홀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내년 해서 108개 홀을 더 추가해서 파크골프의 성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 생활 스포츠를 넘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로 확대되고 있는 파크골프의 열풍이 대학가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순서입니다. 최근 연이은 화재에 안타까운 인명피해 소식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큰 불길로 번질 뻔한 화재를 초동 진화로 막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숙소엔 축구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 150여 명이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대응하다 화상까지 입었지만 부상까지 훈장으로 여기겠다며 밝은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정목 기자가 만났습니다. 손에 붕대를 감고 인사를 건네는 경북교육청 지우요 특별보좌관. 울진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를 온몸으로 맞고 한 달여간 병원 신세를 졌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당시 현지 출장을 마치고 투숙 중이던 지 특보는 새벽 잠결에 객실벽에서 불길이 치솟는 걸 목격합니다. 곧바로 수건과 배기에 물을 적셔 불을 끄면서 상황을 호텔에 전했습니다. 제가 일어났을 때는 한 5분, 10분은 최소한 지난 것 같더라고요. 그 방 안에 그 연기가 가득했으니까 그 화장실에 있는 수건에 물을 적셔서 이제 침구류와 그 벽면에 있는 불이 나는 이제 발화점의 그 주변을 좀. 화재의 원인은 벽속 배전반 합선. 당시 호텔에는 중등 축구 대회에 참가한 150여 명의 선수 등이 머물러 만실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부천호텔 화재 초기 대응 부재로 7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와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지특보의 발빠른 대처로 10여 분 만에 촉이 진화되면서 대형 참사를 막은 겁니다. 요즘 또 화재 뉴스가 많다 보니까 막상 제가 제 방에서 제 머리맡에서 불이 시작이 되니까 굉장히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이것을 만약에 끄지 않으면 그 옆방이나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당시 화재로 손에 지문이 녹아내릴 만큼 부상이 심해 반년가량은 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우효 특보. 교육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며 화상 입은 손마저 좋은 경험의 훈장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손은 조금 다쳤지만은 다른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좀 마음 편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안 일어나야 되는데 혹시라도 일어나면 그 최선을 다해서 또.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대구시는 올 상반기 안에 순환선 노선을 중심으로 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서구 주민들이 서대구역과 서대구로를 경유하는 노선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구시에 제출했습니다. 이 진정서에는 주민 1,400여 명의 서명이 담겼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순환선 노선은 권영진 대구시장 당시 서구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최종 확정됐었습니다. 당시 이 노선에 따라 서구 지역 아파트 분양도 대거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전 시장은 취임 직후 더 큰 순환선을 표방했고 노선은 전면 재검토됐습니다. 이거 다 백지화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분양 받으신 분도 너무 절망이죠. 평리 뉴타운 개발 하시면서 지금 많은 세대가 입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 진짜 평리동, 비산동 그런 수준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사시는 분들은 너무 절망스러워요, 솔직히. 이 도대체 국회의원들이나 구의원들 이런 분들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구 서구 주민들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입니다. 대구시가 현재 연구 용역 중인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서대구역과 서대구로를 경유하는 노선을 최우선 순위로 해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서명에는 서대구 영무 예다음 아파트 총 1,418세대 중 1,415세대가 참여했습니다. 없던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해달라고 억지 부리는 것도 아니고 있어가지고 확정된 내용을 다시 봐달라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어서. 그게 대구시에서도 진행을 했던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고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했고 확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진정서를 넣고 하기 전에 서구에 이제 관련된 분들이 먼저 움직여 주셨다면 좋지 않았냐. 현재 대구시는 앞으로 10년 새로운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안에 초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지역 대선 공약에도 순환선 구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환선 문제도 지금 연말까지 저희가 도시철도망 구축 10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쯤에 초안이 나오면 주민공청회라든지 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충분히 소통을 해서 연말까지 국토부에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그런 절차를 시민과 소통을 통해서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구는 8개 구군 중 유일하게 대구 지역 도시철도 3개 노선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서구 주민들은 서대구역과 서대구로를 경유하는 노선이 최종 확정되지 않을 경우 서구의 낙후는 가속화될 거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내년 9월로 예정돼 있던 영남 중고등학교의 이전이 안개 속에 놓였습니다. 학교 부지 매각이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이전이 가능할지 불투명해졌는데요. 학교 재단 측은 일단 내년 9월 이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남고등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내년 9월 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예정이라는 공고문이 돌연 자취를 감췄습니다. 신입생 원서 접수를 앞두고 학교 이전 사실을 알리기 위한 공고문이었는데 최근 학교 측이 이 공고문을 내린 겁니다. 함께 이전할 예정이던 영남중학교 홈페이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조금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해결하고 난 다음에 움직여야 돼가지고.
영남 중고등학교의 내년 9월 이전 개교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현재 부지의 매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영남교육재단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올 들어 5차례나 입찰을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됐습니다. 토지 4만 제곱미터, 건물 2만 7천 제곱미터에 대한 최저 입찰가를 최초 2,341억 원에서 최근 1,872억 8천만 원까지 내렸는데도 아직 사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전 예정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A건설사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회사 내부 사정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풀어야 되는 문제점이 조금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래서 기존에 좀 없었던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법인 쪽에서 좀 심사숙고해서 뭔가 이렇게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영남중학교와 영남고등학교의 이전은 현 부지의 매각이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부지의 매각 없이 학교 이전이 가능하겠냐는 우려 속에 학교 재단 내부에서도 내년 9월 이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에선 대구 이육사를 재조명하는 특별기획전을 열고 있는데요. 이육사 선생은 안동에서 태어났지만 대구로 온 후 스스로를 대구 이육사로 부르며 시인이자 독립투사로서의 피 끓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이 이번 전시를 통해 시인으로만 널리 알려졌던 이육사 선생의 항일 무장투쟁 인생을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04년 5월 18일 경북 안동에서 태계 유황의 14대 손으로 태어난 이원록. 40년생애 중 10여 년을 대구에서 산 그는 대구에서의 생활 동안 신문기자 이활로, 저항 시인이면서 독립투사인 대구 이육사로 피 끓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육사라는 이름은 1927년 10월 장진홍 열사 의회에 연루돼 옥살이를 하면서 받은 수임번호 264번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육사 선생은 본인 스스로 대구 이육사라고 일컬을 정도로 대구에 대한 애정도 많았고 대구와 관련된 많은 기사도 썼고 또 독립운동의 시작, 바로 대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항시인 이육사로 널리 알려졌지만 그의 삶의 궤적은 매우 다양하고 역동적입니다. 신문기자 시절 양주장 노동자들에게 휴일을 보장하라는 글을 통해서는 1970년 청계천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보다 앞서 노동자의 권익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대구 양령시와 민속놀이, 장치기 등 우리 전통문화 보존에도 앞장섰습니다. 무장 독립투쟁에도 몸을 던졌습니다. 1925년 당시 달성공원 앞에 있던 조양회관에 첫 발을 들여놓으면서 독립운동을 처음 시작했고 1932년 4월 중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겨 본격적으로 무장투쟁에 참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열단이 설립한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 1기로 졸업했고 1944년 베이징 감옥에서 순국할 때까지 당시 기록과 편지, 사진자료 등은 치열했던 독립투사 이육사의 삶을 새롭게 비춰줍니다. 우리가 교과서에 광야라는 시를 배워서 이육사 선생은 시인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수필도 썼고 소설도 썼고 또 직접 그 군사 학교에 수료했던 그 어떤 혁명가였습니다. 광야, 절정, 청포도 등 대표작 가운데 본인이 가장 아끼는 작품이라고 한 청포도를 두고 이육사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고장은 조선이고 청포도는 우리 민족인데 청포도가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민족도 익어간다. 그리고 곧 일본도 끝장난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민주회복을 위한 종교인 단체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종교인 단체 대표들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달서구 병선거사무소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들은 조용히 수행 정진을 이어가야 하는 종교인들이 대통령 선거 후보를 지지하게 된 오늘의 현실을 염려한다며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 민주회복을 위한 종교인 단체는 불교와 기독교, 원불교계 종교인 2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구청이 이달 말까지 동성로 일대의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인도 위에 무단 설치된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그리고 보행자 시야를 방해하는 현수막 등입니다. 중구청은 16일까지는 사전 계도한 뒤 19일부터는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강제 수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주 2회 이상 야간 불시 단속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디지스트 에너지환경연구부 임상규 박사 연구팀이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섬유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섬유는 압력을 전기로 바꾸는 압전 섬유 기술을 기반으로 외부 전원이 없어도 작동 가능한 자가 발전 센서 시스템까지 구현했습니다. 압전 섬유는 누르거나 구부리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소재인데 이번에 디지스트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산사태와 같은 재난 감지부터 헬스케어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달성군은 6개월 이상 지역에 거주한 19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어학, 한국사, 국가기술 및 전문 자격증 시험이 포함되며 매년 2회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달서구는 도시철도 역사와 무료급식소 등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찾아가는 치매 상담실을 운영해 치매 선별검사와 개별 상담, 치매 예방 수칙 홍보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치매 예방과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서부경찰서는 로맨스 스캔 피해를 예방한 중평새마을 금고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직원은 환불을 위한 고객의 송금을 수상히 여기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기관 직원의 신속한 대응이 피싱 범죄 예방에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남구청은 오는 16일까지 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구정체험학교를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구청장과의 만남, 의회 모의 회의, 민원 발급 체험 등을 통해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